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러면 휴대폰은 다 들고 있죠. 그 휴대폰은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자료를 갖다가 제공을 하거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데 옛날에는 카페를 통해서 제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카페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활용하는 게 밴드라 밴드. 그래서 밴드에 있잖아요. 그 매일 자료를 갖다가 이 밴드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 자료를. 분량을 딱 보면은 길으면 10분, 짧으면 뭐 2, 3분 요 정도 볼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등하교하고 이렇게 할 때 잠깐 짜투리 시간에 그걸 이 자료를 보면 돼요. 보면서 익숙을 시키는 거란 낱말을. 그 낱말을 익숙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밴드는 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밴드 검색란에서 부동산 공시법 이래 하면은 밴드가 나와요. 부동산 공시법인데 표지는 훈민정음으로 돼 있고 옆에 30회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9회도 있고 28회도 있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30회거든. 30회. 그 이제 거기다가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송윤아 이렇게 해가 갈로 열고에 전주 한교고시 이렇게가 학원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송윤아 이라면 등업이 안 됩니다. 전주 이래도 등업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여러분들 자격증 다 받고 나면은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 계약서는 똑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 쓰면은 큰일 난다, 큰일 안 난다? 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있잖아요. 명확한 걸 좋아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입 수락을 해야 여러분들 가입이 되는 겁니다. 요래 안 하면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닉네임 있죠. 닉네임 프로필에 가서 이렇게 딱 하세요. 그 자료는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또 한글 파일로 옮겨서 출력을 막 해내고 그러거든. 그 출력까지는 해내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세요. 눈으로 보고 지나가서 출력까지 하지 마세요. 출력은 한 장 한 장 출력하려고 그러면 양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에 딱 가면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한글 파일로 탁 하면은 그걸 나중에 출력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출력하지 마세요. 낱말만 있어요. 낱말만. 됐죠? 자, 그래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도 똑같아요. 카페도 다음에서 제 이름만 치면 다음 이제 카페가 다 나와요. 그 이제 그렇게 딱 돼요. 제 이름을 치면 여러분들 저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소개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치면 카페에서 뭐 컴퓨터에서 이름만 치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 목적이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합격자 모임 날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꼭 오세요. 제가 자취를 불러드릴게요. 아니, 안 됩니다. 이거는 꼭 합격자 모임 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합격자 모임도 중요한 게 있어요. 7시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9시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12시 땡 되어야 부르는 겁니다. 합격자 모임 날에 매력 없습니다. 12시에 집에 가도 매력이 없어요. 아침 신문 배달하고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돼요. 그래 계약서를 많이 쓰는 겁니다. 성격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딱 배우는데 출제윤이 이제 요게 됐거든. 자, 정리를 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그걸 바로 잡는 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 정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배우러 가는 거야. 요거야. 그럼 토지 이동의 종류가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꼭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그럼 가장 쉽게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이걸 대로 달라졌죠. 그럼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돼요? 해요. 이거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내가 신청을 해야지. 됐죠? 자,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래 합시다. 가장 인천시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답다. 이제 그럼 이거 이름이 달라졌다면 주민등록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대장도면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뭐다? 알아서. 그 공무원이 알아서 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직권. 그럼 꼭 기억할 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면 항상 신청 아니면 직권을 하는 거예요. 시작. 신청 아니면 직권.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는 직권이고, 오케이?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등기 시간에 배울 때 용어 정의를 제가 잠깐만 하나 해볼게요. 요 등기 시간을 갖고 해봅시다. 요게 등기소가 있거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내렸어요. 자, 여기서 등기소가 기준입니다. 등기소가 기준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자 보세요. 갑하고 을은 글자를 이 그림을 보세요. 갑 을이죠. 수평이다 수직이다. 이 수평이지. 1이 같죠. 수평이다 수직이다 수직.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뭐다? 있다. 매매의 상위 개념은 계약입니다. 계약의 상위 개념은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 민법은 사법이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사인과 사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이에요. 그러면 계약관계는 청약자, 성락자, 계약관계는 대등하다, 대등하지 않다? 대등하기 때문에 수평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이 등기소는 국가기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공서입니다. 그럼 이건 국가고 개인이에요. 그러면 상하 관계가 성립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럼 요때 우리가 쓰는 말이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맺다? 신청. 그럼 신청이라는 말 속에는 상하관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장 쉽게 말하면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신청. 그럼 여기서 관공서죠. 법학 시간에 관공서는 전부 다 관공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예요. 법원도 관공서예요. 세무서도 관공서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본 적 있답다. 있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 을입니다.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쪽이 채권자지. 맞죠? 네. 이쪽이 무슨 자? 채무자. 그런데 갑이 돈을 빌려가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으면 을이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안 갚아요. 그러면 야구방망이 들고 갑에게 쳐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쭉 패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때는 을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압류라는 말이 있고 가압류라는 말이 있고 가처분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압류는 우리하고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세무서라고만 생각하세요.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딱 집어칠 수 있다. 이거는 압류입니다. 압류. 그럼 여기서 요리해 보세요. 가압류가 있죠. 가처분이 있죠. 요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쉽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 집어치는 거는 시작. 가압류. 돈 이외의 사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딱 집어치는 거는 시작. 가처분. 그럼 잠깐 해볼게요. 갑을.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와야지.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만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안 넘겨주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을은 하는 수 없이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송을 걸면 재판은 1월 2일 날 소송을 걸었거든. 근데 판결은 7월 1일 날 나왔다 이 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소송 걸었다고 해서 오늘 판결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럴 때 보세요. 요 기간 중에 등기부에 아무런 표시를 안 해놔 놓으면
오케이? 네. 제3자가 볼 때는 갑하고 을하고 소송이 들어온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릅니다. 갑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지금 매매 대금 받고 등기 안 넘겨주니까 사기꾼이지. 맞죠? 네. 그러면 갑은 요 기간 중에 가만히 있습니까?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버립니까? 팔아먹어버리죠.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 요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요 기간 안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해합니까? 네. 요걸 뭐라고 그런다? 가처분이다. 되죠?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을이 소송을 건 거, 돈 못 갚아서 소송 걸은 거예요? 등기 안 넘겨줘서 소송 걸어요? 등기. 그럼 돈은 뭐라고 그랬다? 가압류. 돈 이해는 뭐다? 가처분.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가압류를 갖고 해봅시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돈 1억 빌려줬거든. 빌렸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을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을이 보세요. 등기소로 가는 거는 신청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을이 법원으로 가는 거는 신청이에요. 됐죠? 네.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는 뭐다? 촉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답을 낼게요. 신청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라. 맞죠? 네. 그러면 요 등기소죠. 관공서다, 관공사이다? 관공서. 등기소도 관공서지. 그러면 법원도 무슨 서? 관공서지. 그러면 관공서는 상하관계다, 동급이다. 동급이니까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작. 촉탁. 이런데 촉탁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요거는 동급이잖아요. 수평관계잖아요. 이거는 수직관계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죠? 그럼 여기 법원이거든. 자,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보세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그럼 이거는 상하관계가 성립됩니다. 칠판합니다. 여기서 상하관계는 국가와 개인이고 여기서 상하관계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그러면 상급기관, 하급기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오는 거는 뭐다? 명해라. 이렇게 명령이 돼. 됐죠?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공무원들이 있답다. 있지. 그게 시작. 등기관. 맞아요? 네.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란 뭐란 말이고? 직관. 그럼 여기서 기준을 딱 잡으세요. 관공서가 여기 딱 있다면 관공서끼리 하는 거는 시작. 촉탁. 개인이 관공서에 하는 거는 뭐다? 신청. 관공서 안에서 공무원이 하는 거는 뭐다? 직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가는 거는 뭐다? 명령.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쉬워요. 이제부터 쉬워요.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는 뭐다? 직권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세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소유자입니다. 모든 것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한다? 소유자. 그런데 사업 시행자라는 게 있거든. 이때는 이제 공부 딸 때 이랍니다.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딱 나오면 예를 들어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든 공공사업을 하든 도로건설을 하든 사업자만 딱 나오면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 다른 말 해봅시다. LH공사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그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LH공사. 그럼 LH공사가 모든 걸 신청한다. 이 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남아있는 거는 상식으로 푸세요. 무슨 신청이다? 대위신청. 소유자가 안 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위해 줄 수 뭐다? 있다. 모든 거는 대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 신청 아니면 뭡니까? 직권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로 오세요. 토지 이동이죠. 그럼 토지 이동의 종류가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 5개는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요거 있죠? 요거는 직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를 잠깐 와보세요. 요게 신청 있죠? 그럼 항상 원칙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다?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신청 있죠? 요거는 무슨 자가 들어갔습니까? 사업. 요때는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 그러니까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 사업시행자.
그러면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28회 기출문제입니다. 28회 기출문제. 요거 한번 읽어봐요.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복구가 뭐냐 이러면은 보세요.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과 도면이 분실이 돼서 멸실이 돼서 그러면 복구니까 새로 만들어야지. 새로 만들. 그게 지적공부 뭐다? 복구. 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면이 불타버려서 새로 만드는 게 지적공부 뭐다? 복구.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구청에 불이 나가 장부가 불타버렸죠. 그러면 소유자가 새로 만들어갖고 신청할 때까지 공무원이 기다려야 됩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만들어야 됩니까? 알아. 그래서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면 자 정리합니다. 지적소관청,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멸실, 분실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이게 기출문제 답이다 이 말입니다. 지적공부 복구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이거 몇 개밖에 안 돼요. 12개입니까? 12개는 기본으로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죠. 힘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외워집니다.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풀이를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 읽어봐요. 시작. 신규 등록. 여러분들 신규 등록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예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요. 보세요.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마다 있다. 흔히 말하는 서산간척지를 매립했다. 이 말. 그러면 바다는 토지가 아닌데 매립을 해가 육지로 만들었으니까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장부에다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요. 올려. 이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그럼 이 신규 등록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가장 쉽게 합니다.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걸 시작. 신규 등록.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보세요. 사람이 태어났죠.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 토지가 아닙니다.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등기부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지적공부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 그럼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시작. 소유권 보존 등기.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시작. 신규 등록. 이래 돼. 신규 등록이 용어상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다 이 말이야. 맞지?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출생신고는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지. 신규등록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지. 됐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말소. 등록 말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1위로 되는 거예요. 육지가 바다 될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바닷가 전제 지변이 일어나서 바다로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들어갈 수마다 있다.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경포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는 해수욕장이 어디예요? 여기 가까운 해수욕장이 어디입니까? 변산 해수욕장. 백사장이 길어지고 있어요. 넓이가 넓어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거는 크게 해당은 안 돼. 해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래서 2050년도가 되면 태평양 연안의 섬국가 50%는 물에 잠길 것이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있답다.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바다로 자꾸 쓸려 들어가는 거라. 됐죠? 그럼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서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는 시작. 신규 등록. 그런데 육지가 바다 됐거든. 그럼 육지는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 이단이다. 이다. 바다는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등록을 없애야지. 시작. 등록 말소. 됐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는 시작. 신규 등록. 육지가 바다 되는 거는 뭐다? 등록 말소. 통과. 이런 거는 요래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딱 됐죠? 그럼 요리 오세요. 요거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풉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그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토지도 둘로 나눠요. 토지도 둘로 나눠요. 이 둘로 나눌 때 등랍니다. 법에는 이래 놓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이래 나와. 그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요래 해결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토지를 둘로 나눈다는 것은 가장 쉽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어. 그럼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라, 산하고 평지. 산은 임야대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등록을 하고, 토지, 우리가 평지 있죠? 그거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700-123-1234-567 이래 나오죠? 그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딱 나오면 요거 있죠? 요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성별이지. 이게 시작 성별. 그럼 1이라고 쓰면 뭐다? 남자. 2라고 쓰면 뭐다? 여자. 3이라고 쓰면 뭐다? 4라고 쓰면 뭐다? 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은 전부 다 이겁니다. 오케이. 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요거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들의 시대는 갔다 안 갔다? 갔어. 여러분들 시대는 간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이래 부르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수, 짝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홀수라고 쓰면 남자, 짝수라고 쓰면 뭐다? 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그럼 이 토지의 지번이 100이에요. 지번이 100입니다. 그런데 요게 있죠. 요래 썼다. 요래. 그러면 지번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가 있다? 사. 그러면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된 거고, 지번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무슨 대장? 토지. 작년도 29회의 기출문제가 이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놈이다. 앞에, 요게 뭐에 있다? 앞에 뭐를 붙인다? 사. 그럼 뒤에 뭐다? 사. 이게 고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아, 다시 합시다. 집은 앞에 산자가 있지? 그럼 틀리게 하면 집은 뒤에 산자가 있다. 이래 시험에 만드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작년도 기출문제 29회 때. 앞에를 뒤에 이래 바꾸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예? 아, 시험장에 가면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심적 부담이 많거든. 만약에 시험을 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시험을 칠 때는 있잖아요. 흔히 말할 때 떨려. 예를 들어서 1번, 2번 이래 가잖아요. 1번이 아는 문제가 낫다. 이러면 이제 엔돌핀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럼 2번도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1번이 턱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막말로 말하면 쪼린. 아, 이 말 사투리 잘 모르죠? 가면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는 거라. 그러면 이게 이제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럼 2번도 이게 뭐 이래 돼버리는 거야, 사람이. 3번도 멍 이래 돼버리는 거야.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월마다 모의고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1번째 우리가 공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운이라는 게 있거든. 그 운도 좌우를 많이 해요. 30-40% 좌우를 해요. 어저께 저는 뭐를 했냐면은 사랑의 연탄 나르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르기. 제 카페 가면 이제 그게 밴드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11회째에서 11회째. 제가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좀 그때는 한 달 정도 놀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바로 뭐 한 2주 있으면 개강을 하거든. 옛날에는 한 달, 크게는 2달까지 놀았어. 그러면 좀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셨던 분들과 유익한 자리 하나를 마련해 보고 싶다. 이러니까 사랑의 연탄 나르기, 그게 매력이 있는 그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청에 가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그 담당자분이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해줘가지고 그 가구 수를 그 당시에는 25가구를 안내를 해줬어요. 그때 시작을 해가 어제까지 11회, 11년간 그 사랑의 연탄 나르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제가 밴드에다가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딱 올리거든. 그럼 이제 그 시험 친 분들이 와서 직접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42명이 왔거든. 42명이 연탄 나르러.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누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시켰으니까 순댓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럼 막걸리도 한 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제가 막걸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참는다고 많이 욕봤어요. 왜? 오늘 개강인데, 오케이? 개강인데, 이 술 냄새 내가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만약에 개강이 아니었다면 어저께 막걸리를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다 시험 친 합격생들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 이야기를. 자기 공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합격회가 연탄 나르러 왔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엄청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합격담, 공부하는 그런 경험담,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을 많이 주더라고요. 감동을.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운이 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모의고사 1등 하는 사람이, 제가 그 울산에 아는 사람이 모의고사를 1등 했대요. 근데 떨어졌어. 그 왜 떨어졌냐 이러니까 공법에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면은 넘겨야 되거든. 맞다, 맞다?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제 밴드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랍니다. 16개나 틀려도 된다. 이게 닉네임으로 나와. 매력 있는 닉네임 2단이다. 아니 16개나 틀려도 된다. 얼마나 매력 있는 문구예요. 그러면 내가 1번을 몰랐죠? 그럼 1번 틀렸잖아요. 15개를 더 틀려도 된다 안 된다? 그걸 강 크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집에 와서 풀어보면 아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래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합격자 모임날 오세요. 네, 거기 원래 찻집 듣고 싶으면 오세요. 네, 지금 우리 어디 하나 갔습니까? 지금 요거 됐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있잖아요. 시험에 이 문제도 이 문제 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 서구에서 시험 문제인데 안쪽, 바깥쪽 이 글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쪽, 바깥쪽 이게 글자를 바꿔. 여기 앞 아니면 뭐다? 뒤. 이 글자를 바꾸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 얼마나 공부가 쉬워요. 맞죠? 그 시험장에 가서 안 떨면은 다 합격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해결했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등록전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이제 이야기를 더 정리를 하면 이럽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둘로 나눈다. 하나는 임야대량에 등록하고 하나는 토지대량. 그러면 토지대량에 등록된 토지와 임야대량에 등록된 토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량에 등록됐고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량? 토지대량. 그러면 집은 뭐다? 앞에. 이거 뒤에 하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유치한 거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요게 보세요. 이게 산이에요. 산이니까 임야대량에 등록돼 있지. 근데 이 산을 허물어 버리고 택지를 조성할 수 뭐다? 있지. 학교를 지을 수도 뭐다? 있지. 그럼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량에 등록을 하는데 허물어 버리고 평지를 만들었으니까 토지대량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임야대량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게 시작 등록전환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분할은 토지가 이래 있다면 이렇게 나누는 게 뭐다? 분할. 합치는 게 뭐다? 합다. 지목 변경이잖아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뭐다? 있다. 그럼 지목 변경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전에 육지가 바다가 되는 거는 시작 등록 말소. 요거 무슨 변경? 축척 변경. 올해 시험에는 여기서 독자적인 한 문제를 내고 보기에서 또 냈어. 그럼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면의 축척이거든. 이거는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동입니까? 덕진구. 덕진구 맞아요? 그건 무슨 동? 뭐 여기 동 이름 동. 진북동. 됐죠? 그러면 덕진구 진북동에 도면을 그려요. 도면을 그릴 때 보세요.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진북동만한 종이 자체가 있답다. 그 축소시켜서 그려야지. 그러면 축소시켜서 그린다는 거는 그냥 500분의 뭐다? 1. 그럼 실제 크기를 500분의 1로
축소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500분의 1입니다. 6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입니다. 1200분의 1입니다. 2400분의 1입니다. 3000분의 1이에요. 6000분의 1이에요. 이게 올해 시험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는 어떻게 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적은 7개입니다. 7개. 분의 1은 빼고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래. 그러면 올해 시험에 진짜 이렇게 놓은 거예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뭐 이렇게 해봅시다. 2000분의 1, 3000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다음 중 현행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면의 축적어로만 묶은 것은 이래 놓은 겁니다. 요거 몇 분의 몇입니까? 500. 요 500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 몇입니까? 1000. 있어요, 없어요? 있지. 600 뭐다? 있지. 요게 2000은 뭐다? 없지. 2000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000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올해 시험의 답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요 법정 도면의 축적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게 올해 시험이라. 올해 시험. 올해 시험. 그러니까 한 문제 맞췄다, 맞췄다? 그거 맞춘 거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라 보세요. 요리라 보세요. 하나만 해봅시다.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보세요. 정답입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이 있죠. 500분의 1이 있죠. 그럼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꾸어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럼 쉽게 해봅시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그러니까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게 축척 변경이 되죠. 그럼 제가 써놓고 다시 할게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자, 시험에 이제 이래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척은 몇 분의 몇? 이건 응용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은 몇 분의 몇? 이는 500분의 1이에요. 왜 500분의 1인지를 봅시다. 보세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게 무슨 변경? 축척.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꿀 때는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걸로 바꾼다. 그럼 제일 정밀한 게 몇 분의 몇입니까? 500. 그래서 축척 변경하면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은 몇 분의 몇? 500분의 1. 이해는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아파트를 가면은 그 아파트 예를 들어 10평, 20평, 30평, 40평, 50평 아파트가 있다. 나 이사 가고 싶다. 몇 평에 이사 가고 싶어요? 제일 큰 걸 가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용을 해버리면은 봐보세요.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몇 분의 몇이냐? 그럼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이왕 변경할 때는 제일 정밀한 걸로 변경하는 거지 대충 정밀한 걸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 맞다, 맞다? 맞지. 됐죠? 그러면 이제 요리론자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등록상 정정.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정정은 수정입니다. 수정. 그러니까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게 등록상 뭐다? 정정. 그럼 요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청 뭐다? 직과. 자, 그러면 이제 꼭 공부할 때 이래 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잠깐 해놓고 갈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지적에서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 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에서 본다, 사법부에서 본다, 행정부. 그럼 행정부 일하면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국무총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각 부 장관들이 있답다, 있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답다, 있지. 그러면 예를 국방부 장관이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요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시도. 요 아래에는 뭐가 있다? 시군구가 있지. 그 아래에는 읍면동리가 있답다 있지. 그 아래에는 이제 개인이 있답다 있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요 세 개를 꼭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자,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작. 시도지사.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공법 시간에 이 말을 많이 쓰거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냥 줄여서 국장. 국토교통, 우리끼리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 정확한 표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냥 줄여서 국장.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세요.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지적, 무슨 청? 보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뭐다? 지적소관청. 그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 말. 그럼 지금부터 공부 수업 시간에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래 씁니다. 무슨 청?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리 해보세요. 전주시 덕진구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남원시가 있어요. 보세요. 요거 읽어봐요. 자, 시작. 시. 요거 뭐다? 시. 요 시는 시도할 때 시는 오케이?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지. 시군구할 때 시는 일반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 요거는 서울특별, 1번, 2번으로 해봅시다. 서울특별시는 몇 번? 1번. 남원시는 몇 번? 2번. 인천광역시는 몇 번? 1번.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남원시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럼 됐죠? 그러면 전주시는 이래입니다. 구가 있는 시. 구가 있는 시. 이거는 구가 없는 시.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시. 여기 뭐다? 구. 그럼 이때 전주시에 요 시잖아요. 구산 둘 다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전주시가 지적소관청이다. 덕진구가 지적소관청이다. 덕진구.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거는 구가 없으니까 남원시가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요렇게 딱 하면 됩니다. 요 용어에 아주 익숙을 해야 됩니다. 지적, 무슨 청? 소관청.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요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등기 시간에는 이래 부릅니다. 등기 시간에는 시작. 등기관. 지적 시간에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이제 꼭 요 말을 기억합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것은 쉽게 신청인이 신청할 때 애당초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어줄 수 뭐다? 있다. 누구의 잘못이다? 신청인. 신청인은 100으로 바로 적어줬어. 근데 공무원이 옮겨 적으면서 200으로 잘못 적을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신청인이 잘못이냐? 공무원이 잘못이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적법에서는 시작. 지적소관청. 등기 시간에는 시작. 등기관. 등기관이 잘못했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그러면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뭘래라? 신청.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는 뭘래라? 직권.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해볼게요. 신청인이 잘못했어. 그럼 신청으로 바로 잡아야지. 근데 신청 안 해. 안 해. 그럼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이는 없습니다. 신청인이 잘못했죠. 그럼 신청인이 신청을 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어요.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럼 공무원이 바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런데 이제 보세요. 공무원이 바로 안 잡아. 그럼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만 돼. 오케이?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도 뭐다? 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이해되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치는 게 직권이에요. 그럼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이해관계는 우리말로 말하면
불이익 보는 쪽이 있다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칠 수는 뭐다? 없어요. 그럼 요거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말하는 것이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돼.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직권을 할 수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래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러면 뭘 한다? 신청. 이해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니까 안으로 잘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신청이 되려면 신청만 된다. 오케이? 그럼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이제 보세요. 여기는 뭘 한다? 직권. 자, 그럼 아까 그랬죠? 행정구역의 개편이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소재입니다. 그냥 쉽게 아까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주입니다. 여기는 남원이라고 칩시다. 남원이라고 칩시다. 들어서 남원의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그럼 이런 거 고치는 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이렇게 직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번 변경 있죠. 자, 이거면 지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번이. 그럼 지번이 달라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겠죠. 자, 보세요. 이래 됐죠. 1, 2, 3, 4 이래 같이 가는데 요 2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 뭐다? 있지. 그럼 2의 뭐다? 1. 또 분할할 수 뭐다? 있지. 그럼 2의 뭐다? 2. 또 분할할 수 있지. 2의 뭐다? 4. 그럼 이러면 자꾸 이러면 복잡해져. 그러면 전부 다 깡그리 뭉개고 새로 지번을 줄 수도 뭐다? 있다. 요게 지번 뭐다? 변경. 그럼 요 세 개 있죠. 요거는 뭘 한다? 직권을 한다. 딱 됐죠. 그럼 요거는 사업시행자가 뭘 한다? 신청. 자, 그러면 요게 오늘까지의 공부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갑니다. 신청이죠.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신청을 할 때는 구두로 한다, 문서로 산다? 문서니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돼요? 해. 서류를 제출해야지. 그러면 이런 거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다 없다? 있지.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외워야지. 맞죠? 자, 그러면 서류가 나왔어요. 두 번째, 신청이라는 말 속에는 쉽게 해봅시다. 애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 해야 되는 돼요? 해. 며칠이나 해야 된다? 30일. 그럼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걸 갖고 이야기하면 의무가 있냐냐 이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할 때는 30일 이내에 해라, 60일 이내에 해라, 90일 이내에 해라. 이게 의무지. 맞다.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는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날짜가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날짜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신청을 할 때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하니까 서류가 나와야지. 그런 거 외워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날짜 외우는 거는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신청 있죠? 이거는 전부 다 60일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신청 있죠? 그럼 요것만 날짜가 있어요. 요건 날짜는 90일이에요. 요거는 직권이니까 요거는 날짜가 없어요. 이거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날짜가 없어요. 이건 직권이니까 날짜가 없지.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이죠.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하네요. 해! 이거는 15일이에요. 그럼 요거는 며칠? 15일. 요거는 며칠? 60. 요거는 며칠? 90.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이해를 해봅시다. 요 신청은 개인이 한다. 오더와이다. 요 신청은 개인이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그럼 관공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을 다루기가 쉬워요? 사업시행자를 다루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제일 무서운 게 있잖아요. 민원인의 그 이재기가 제일 무서워요. 민원인의. 이제 제가 연탄 나르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연탄 나르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배달을 가잖아요. 그죠? 가면은 왜 형상으로 볼 때 이 정도 가정인 것 같으면은 연탄을 배달 안 해도 되겠다. 봉사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오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다 이 말이지. 근데 어느 집에 가면 무어가고 말 그대로 판자고 곰팡이 이런 냄새가 있잖아요. 너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는 우리는 한번 배달할 때는 300장씩 드리거든 한 가구다. 그러면 500장 1000장을 배달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냐면 300장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더 드리고 더 주고 싶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직원이 있잖아요. 구청 직원이 있거든. 그럼 제가 그 팀장님한테 팀장님 저 집은 살만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빼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동직원이 도리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걸 빼주면은 와가 동사무소에서 난리친대. 왜 저 집에는 주고 왜 우리 집에는 안 주네? 이 난리친대. 그래서 그냥 눈 감아주세요. 이래 이야기.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상이었거든. 요즘에는 공무원이 상이 아니고 공무원은 한데 민원인이 상이에요. 민원인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과음 치면 동직원들 꼼짝도 못 하는데 전주는 양반의 도시니까 과음 안 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과음 치면 있잖아요. 꼼짝도 못 해.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끼리 이해를 할 때 보세요. 왜 날짜가 틀리다는 걸 설명합니다. 관공서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사업시행자는 말 그대로 허가권을 갖고 있답다. 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 허가 안 내주면 난리 난 거야. 이 사람들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60일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거는 왜 90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육지가 바다 됐죠.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그러면 육지가 바다 됐다는 거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을 상실한 겁니다. 열 받았다, 안 받았다? 열 받았으면 화병이 안 되면 화병. 화병은 60일 갖고는 화가 삭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30일을 더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90일인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가 그렇게 딱 합니다. 그럼 요걸 나중에 이제 요 11개죠. 입속에서 있잖아요. 초등학교 구구셈 나오듯이 그냥 나와야 됩니다. 신규 등록자 한번 해보시죠.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 상청정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지도공부 복구 사업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요게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시험에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관공서는 모든 걸 문서로서 작성을 합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 그걸 보고 바로 잡는 게 지적 정리. 그럼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거꾸로 얘기해요. 이거는 28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적 정리의 대상이 지적 정리의 대상이 인 것은 아닌 것은 이랍니다. 그럼 답을 내놓고 할게요. 이게 무슨 이동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동입니까? 토지이동이지. 이게 지금 토지이동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합니다. 왜 지적 공부를 정리했어요? 토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맞지? 네. 그러면 지적 정리인 것은 아닌 것은 내거든. 그럼 주로 아닌 것을 냅니다. 그러면 이거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 들어오면 그게 답이다, 답 아니다? 답이죠. 이거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 들어오면 답이지. 다시. 아니야, 여기서 시험 문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해볼까요? 왜 지적 공부를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토지 이동의 종류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11개 중에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 들어오면 그게 답이지. 맞다.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랍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지적 정리 대상이 아닌 것. 이랍니다. 1번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 등록의 경우 오더와이더 5.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한 경우 오더와이더 5. 3번에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등록한 경우 오더와이더 5. 이게 분할이다. 분할.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한 경우 오더와이더 5. 네, 다섯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오더엑스다 X. 소유자 변동은 여기에 있다 없다?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1번에 이사도라 등컨, 2번에 에디트 피아프, 3번에 루살로메, 4번에 에바 페론, 5번에 송유나. 답은 뭐다? 왜 송유나입니까?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외국 사람 4사람 나오다가 한국 사람 1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답이지. 맞아요? 아니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다. 이거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 들어오면 그게 답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지적의 기출문제 진짜 이래 놓은 겁니다. 1번 등기필 정보, 2번 등기완료 통지서, 3번 등기사항 증명서, 4번 등기전산 정보 자료, 5번 가족관계 증명서. 그럼 다 뭐다? 그 진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다 나오다 보니까 출제위원도 얼굴이 좀 화끈거린다 안 그린다? 그러니까 2년을 지나서는 다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등기필 정보, 2번에 등기완료 통지서, 3번 저 이거 써놓게 볼게요. 그래.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이래 놓습니다.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래 놓거든. 그래가 아까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 하면 이게 답이다 답.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모르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제 딱 2년 지나다 바꿔버린 거예요. 요걸 싹 지워버리고 등기 신청 접수증 이래 쓴 거예요. 오케이? 네. 요 4개에서 다른 그게 이제 시험 문제라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가야 되거든. 배우러 가는데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 칠판은 지우지 말고 좀 놔두세요.